노후 석탄 화력소 발전을 중단한 결과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환경단체에서 가동 중단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20대 여직원이 직장 상사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이 춘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직장 상사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망상 등 3개 지구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이 조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해 봄철 강릉 영동화력 등 지은 지 오래돼 낡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췄더니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가동 중단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강릉 영동 화력발전소에 200메가와트급 한 기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정부의 봄철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방침에 따라 4개월 동안 전국 5기가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가동 중단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원 지역 초미세먼지는 94톤 감소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과 2016년 같은 기간 평균치보다 13.7% 줄었습니다. 최대 영향 지점인 강릉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최대 4.2%, 시간 최대 10.2% 감소해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효과가 확인된 만큼 추가 가동 중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행 중단 시기를 늘리고 동해화력 등 배출량이 많고 건강 영향이 큰 발전소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겨울철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을 기간을 더 확대하고 25년 이상 된 석탄화력 발전소나 발전량당 배출량이 많은 그런 석탄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키거나. 현재 영동 지역에는 동해화력 등 석탄 발전 설비 8기가 가동 중이며 강릉과 삼척에 4기가 추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PC방에서 20대 남성이 정신질환자에 의해 참혹하게 목숨을 잃어 충격을 줬습니다. 도내에서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적지 않은데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8월 7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는 계속 늘어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9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도 매년 300건가량 발생합니다. 문제는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일반 범죄자보다 높다는 겁니다. 일반 범죄자의 재범률은 50%를 밑돌지만 정신질환자는 거의 70%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예방 대책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단계마다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조기 발견에서부터 이 사람이 다시 재사회화돼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때까지 이게 모든 관계가 다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거죠. 또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응할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 범죄 현장 매뉴얼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횡성축협이 횡성군과의 한우 브랜드 통합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의회가 발표한 브랜드 통합 지지 성명이 횡성군에 유리한 일방적 여론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축협 관계자들이 횡성군 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군의회가 발표한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지지 성명을 철회해달라는 겁니다. 횡성군 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횡성한우 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위해 브랜드 통합 운영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축협 측은 대의기관에서 횡성군 측 의견만 듣고 일방에 치우친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횡성군 의회는 통합 문제로 더 이상 갈등이 양산되는 걸 방조할 수 없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횡성한우가 정립이 되고 또 통합이 되는 데에서 같이
현명돼서 잘 되도록 빨리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축협 측은 횡성군과 실무단을 구성해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장협의회나 횡성군의회가 이 같은 통합지지 성명을 추진한 것은 여론몰이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 통합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그 책임은 군의회가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추진단이 다 있는데 여론몰이식으로 군에서 얘기하는 게 옳은 양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축협은 어디다가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은 오랜 갈등 끝을 가까스로 추진된 브랜드 통합 논의가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횡성축협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브랜드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춘천에서 어제 40대 남성이 회식을 마치고 20대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이 여성이 직장 상사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녀가 손을 잡고 아파트 입구 도로를 걸어가더니 여성이 헤어지려는 듯 양손을 흔들며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남성이 오라는 손짓을 보내고 여성은 다시 남성 쪽으로 걸어갑니다. 여성은 비틀거리다 아파트 입구 현관 쪽으로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탑니다. 이들은 춘천의 한 직장 동료로 단체 회식을 한 뒤였습니다. 41살 이모 씨와 29살 강모 씨가 함께 들어간 아파트는 직장 상사인 이 씨의 집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지 2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강 씨는 8층에서 떨어져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에 들은 얘기로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이 출근해서 보니까 경찰차가 와 있더라. 경찰이 CCTV를 근거로 이 씨를 추궁했고 강 씨를 성추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씨는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강 씨가 갑자기 사라져 찾아보니 화단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락사와 성추행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으며 이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이 조정됩니다. 강원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동해망상지구 3.92제곱킬로미터, 북평지구 0.51제곱킬로미터, 강릉 옥계지구 0.39제곱킬로미터로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오는 14일부터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양양국제공항에서 전남 무안으로 가던 국내선 항공기가 이달 말 운항을 중단합니다. 양양 무안항로 운항사인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탑승률이 20에서 30%에 불과해 당초 연말까지 계획했던 운항 일정을 한 달 앞당겨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 무안항로는 금, 토, 일 주 3회 운항 중이지만 비싼 항공요금과 환승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과거 양양 광주 노선보다도 탑승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강원 영동이 독립영화 제작사와 공동 제작하는 다큐영화 블랙하모니가 도쿄독스 국제 다큐멘터리 피칭 포럼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하현재 프로듀서가 공동 연출하는 다큐영화 블랙하모니는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앙상블 팀이 사회적 편견과 험난한 삶을 음악으로 이겨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년 말 방송될 예정인 다큐영화 블랙하모니는 제작 전부터 BBC 등 미국과 유럽 방송사의 사전 구매 계약을 요청받아 지역 방송의 해외 시장 진출도 기대됩니다. 도쿄독스 국제 다큐멘터리 피칭 포럼은 아시아의 우수 영상 기획을 시상하고 제작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수도관에서 녹물이 발생해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강릉시 옥계면이 수도관 세척 시범 사업으로 상수도 수질이 개선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옥계면 지역 4.4km의 수도관에 산소를 넣어 세척한 결과 배관에 묻어있던 녹과 이물질이 씻겨나가 탁도가 정수 수질 기준 아래로 회복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